예, 이번 시간은 점증주의부터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예산 결정 이론 했는데, 이제 크게 합리 모형과 이제 점증 모형이 있다. 그 틀 잡았고요. 첫 번째가 점증주의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점증과 합리는 정책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분석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주어져 있는가. 그래서 주어진 정책에다 돈을 붙이는 게 점증 모형. 반면에 분석을 해서 여러 대안 중에 제일 좋은 대안 찾아가지고 금액 계산해가지고 사업 만들고 사업 만들었을 때 금액이 정해졌겠죠. 이게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은 정책 따로 예산 따로, 합리 모형은 정책 대안 만들었을 때 예산이 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어쨌든 점증 모형 우리 정시하게 배웠죠. 인간은 불완전하다. 상황이 불확실하다.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 없다. 일부만 보겠다. 그래서 상황의 불확실성, 인간의 제한된 능력, 합리성, 여기다가 정치 타협까지 두 가지가 있죠. 인간 능력의 한계는 사이몬이 말했고 이걸 받아들였고 여기다가 정치 다원성까지 들어옵니다. 자, 조건은 다원주의 조건이에요. 우리 배웠던 외부 주도형이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그다음 재밌는 게 돈은 되게 많아요. 점증이니까 계속 늘어야 될 거잖아. 근데 이미 나갈 때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기득권 다 배분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1년짜리다 보니까 단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점증모의 의회 쪽이다 보니까 전통 원칙이야. 전통 원칙.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다 보니까 이론이 없는 거죠. 지금 이론이 없거나 좀 불신이 클 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점증 대상인데 매년 예산이 좀 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5% 정도 계속 늡니다. 이렇게. 총 예산은 점증적이야. 그다음에 부처별도 얼마든지 이미 배분돼 있어. 어느 부서 얼마다 이게 점증적이에요. 반면 사업은 어때요? 어떤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서 단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점증적이고 기관별 규모도 점증적이지만 그 사업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정치 게임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고 정권 바뀔 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비점증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이미 주어진 정책에다 투입물로 예산 배분하는 게 LIBS. 그 주어진 정책에 가치 계산해가지고 원가 계산해서 가치 계산해서 배분하는 게 PBS. 그래서 50년대까지가 뭐다? 점증이었습니다. 50년대까지. 65년부터 이제 누가 들어온다? PPBS 3리가 들어와요. 어쨌든 점증 모형은 예산 얘기가 아니라 정책이 주어져 있는 거야, 점증적으로. 이러다 보니 예산도 이 정책이 점증적으로 늘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점증적으로 늘겠죠. 자, 한계 보니까 돈이 계속 늘 때는 는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돈이 늘지 않는다면은 그냥 기존 사업만 들어가죠. 기득권 보호다, 보수주의다. 또 사회 중심적이고 이미 사회가 요구하는데 다 배분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예산 가지고 사회 변동을 어떤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 기제로서 정책 기능을 과소평가했다. 이게 문제고 또 예산이 계속 늘어날 때 경제가 좋을 때는 점증이 맞겠지만 그다음에 6, 70년대 그러면 대공 그 오일쇼크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이 없잖아. 지금 줄여야 되는데 얘는 기득권 다 인정하다 보니까 줄이는 게 좀 어려워요. 감축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합리가 들어와요. 이 합리 모형은 정책 자체가 이제 행정이 돼버려요. 여태까지 정책은 의회 거였는데 행정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책을 분석해서 만들어요. 분석해 만들었을 때 이미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요게 합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말만 예산 얘기지, 이거는 정책 얘기야, 지금. 인간이 완벽하고,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경제 합리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안 중에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 대안 중에 이 목표를 가장 크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 찾겠죠. 그래서 과정 측면에서는 목표 수단 분석, 상위 목표 정한 다음에 하위 목표 대안 만들 거고요. 결과는 후생의 극대화, 편익 극대화, 비용 극소화 이런 식으로 60년대 PPBS가 시작이었고요. 70년대 GBB가 들어옵니다. 근데 PPBS는 신규 사업만 해요. 또 만들 때 한번 분석하지 더 이상 하지 않죠. 근데 GBB는 어때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매년 평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알렌식은 뭐라고 그래? GBB를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합니다. 합리 모형의 제도화됐다고 그래요. 다시 합니다. 계획은 어때요? 신규 사업만 또 만들 때 한 번 부서가 끝나요.
연기준은 모든 사업을 매년 평가할 거니까 GBB가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한계, 합리모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회 목표가 되게 많거든요. 갈등이 나옵니다.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모호하고 목표가 모호할 때 또 온리 경제만 들어갔지 정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 맞을 수 있겠죠. 또 합리모형은 쓸데없는 걸 줄여버린다면 기득권 인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이 불안정하고 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도 중요하죠.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그 함수가 없어요. 얘는 사회 목적이 명확하고 이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사회 목표가 되게 다차원적이고 갈등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목표가 없어요. 만약 이게 불구하고도 이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율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는 겁니다. 이게 에로 정리죠. 지금 불가능 정리. 한마디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점은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 특히 PPB에서는 대통령이 만들어 내렸기 때문에 뭐라 그래? 집권한 문제가 있고 또 합리모yon 행정부가 모든 걸 다 하죠. 행정부가 대안 만들고 막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 지위가 약화됐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누가 만나요? 합리가 만나, 점증이 만나. 이러니까 누가 들어온 다중합리성이 들어와요. 왜? 예산 과정이 편성 과정, 심의 과정, 집행, 결산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에 무조건 합리가 맞다, 점증이 맞다가 아니라 어떤 단계에 좀 더 합리적이고 어떤 단계에 좀 더 정치적이에요. 그치? 이런 여러 가지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계별로 합리성을 구분해야 돼요. 또 단계별로 적용된 행태도 달라요. 편성 단계는 좀 더 합리적으로, 심의 단계는 좀 더 정치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이 다양한 합리성을 누가 조정한다? 중앙예산기획, 일명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있는 분야별 담당관들이 분야별 예산을 국회에 있는 분야별 상임위원회에 연결시키면서 조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다? 일단 분야별로 하다 보니 거시가 아니라 미시고요. 이 분야가 모여서 전체 금액 만들어집니다. 그치? 이 분야별이고 또 거시 만들 때는 어때요? 요 분야별 담당관들이 모여서 거시를 논할 거니까 기재부의 담당관들 또는 중앙예산기관의 담당관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거시가 아니라 미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정과 정책과정을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예산과정은 좀 더 정치적으로, 정책과정은 좀 더 합리적으로. 이제 얼마든 예산이 정치 영향을 주고 정책도 예산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런 예산 과정, 특히 예산 과정은 편성 과정, 아니 그 심의 과정이겠죠. 정책 과정은 편성 과정일 거잖아 지금. 단계별로 구분된 행태가 달라요. 적용될 합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학자 둘이 들어오죠. 킹던 모형하고 루빈 모형이 결합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누구다? 자, 외울게 미시다. 그다음에 과정별로 행태가 다르다. 킹던과 루빈이 결합됐다. 그다음에 중앙예산기관, 우리나라 기재부들이에요. 기재부에 있는 분야별 담당관들이 요 거시와 미시를 연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거시로 바꿀 거고요. 뭐 차별하지 않게 나올 거고 학자 바꾼다든지 이걸 중앙예산기관 담당관인데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정책과정과 예산 연계돼 있고요. 이 조정하는 게 누구다? 이 기재부의 담당관들이 이 분야별로 조정할 겁니다. 자, 킹덤 모형 기억나죠? 쓰레기통 모형, 문제, 그다음에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였죠. 킹덤은 문제, 정치, 정책이에요. 이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 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의 결합이다. 특히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의제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통과가 안 되겠죠. 가능성이 아예 없잖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 단계보다 오히려 의제 단계가 더 중요해. 특히 의제 단계 누가 중요하다? 대통령이나 의회 지도자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이 민주주의 다원주의여도 의제 설정만큼은 하향적이라고 그래요. 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흐르는 세 가지 문제, 정책, 정치,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만났을 때 큰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려 말 문제, 정도전이란 정책과 이선계 정치가 만났을 때 고려가 망해버리고 조선이 왔잖아요. 큰 변화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뉴스 보는 사람 맨날 정치가들이잖아. 그래서 보이는 집단이 가시예요. 정치가들이 정책 의제를, 정치 흐름을, 정부 의제를, 그다음에 숨겨진 전문가들이 정책 대한 정책의 흐름을, 결정 의제를. 중요한 건 정책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
자, 루비는 입출 균집과 5가지 흐름이 있어요. 전부 다 제약 조건이야. 걷어야 되죠. 국민 내다 보니까 설득을 해야 돼요. 써야 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쓰고 싶어도 거둔 거밖에 못 쓰겠죠. 균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내가 잘 만들어도 집행관들이 책임성 있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효과 안 나오겠죠. 책임성의 정치, 집행의 정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입출 균집과 그다음에 세입은 설득을, 세출은 선택을, 균형은 제약 조건을, 집행은 책임성을, 기술성 같은 것들, 그다음에 누가 과정 정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출균집과 해놨는데 이거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루빈 모형이고 거시가 미시가 있죠.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요. 미시가 먼저 만들어져. 분야별로 정책 만들어서 분야별 예산 정해서 전체 금액 만들어져요. 이게 옛날 방식이었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 늘어요. 왜? 분야가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늘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때요? 큰 걸 먼저 정해서 내려버려요. 그래 버리면 상한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진 않겠죠. 요게 신성과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시와 미시가 들어온 거야. 거시는 전체 금액. 우리나라 GDP가 2천조라고 할게. 이 2천조에서 국가가 얼마 쓰나 그 얘기가 거시예요. 그래서 500조 쓴다고 합시다. 이 500조를 다시 분야별로 갈라야 되겠죠. 기재부 얼마 쓴다 갈라야 될 거 아니야? 요게 이제 배분효율성이고 기재부나 어떤 사업이 얼마 받았다면은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 시켜야 되겠죠. 이걸 운영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량효율, 부문 간 배분, 부문 내 운영이에요. 됐지? 어쨌든 거신 누가 중요하다? 대통령이나 기재부의 담당관들, 기재부 장관들 또는 의원들 전체 금액 정할 거니까 대통령 등 상층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또는 중앙예산기관의 대장들 이런 분들이 전체 금액을 위에 내려올 거니까 집권적이다 하향적이라고 그래요. 주로 총액입니다. 총량률이에요. 대표적인 게 내려가는 게 누구다? 계획예산하고 정치관리형 잘 안 나오고 BPM, 신성과주 잘 나옵니다. 총액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내려와. PPBS는 총액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거시로 만들어요. 큰 걸 먼저 만들면은 큰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분야별로 내려가니까 큰 게 먼저 정해지고 내려가다 보니 하향적인 거예요. 반면 신성과주의는 정말 사업 만들기 전에 돈을 먼저 제약해버려요. 신성과주의는. 미시는 분야별로 올라가겠죠. 실무자들, 의회 상임위원들 분야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분권적이다, 상향적이다, 미시라고 그래요. 그렇지? 분야별 배분이 배분효율성이야. 기재부 얼마, 국방부 얼마, 산자부 얼마 또는 국방기능 얼마, 또 뭐 있을까? 복지기능 얼마 이런 식으로 요게 배분효율성이고 복지기능이 20조를 잡았다면은 20조를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이걸 운용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봤던 합리모형 빼버리고 이제 누가 나온다? LIBS와 PB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전부 다 뭐다? 미시예요. 그다음에 목표관리도 분야별로 올라가는 거니 미시고요. 그다음에 연기준도 분야별 평가다 보니까 합리모형임에 불구하고 미시입니다. 이게 연기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는 대개 합리모형으로 미시가 점증인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합리모형 미시도 연기준은 합리모형이어도 미시입니다. 자, 이거는 완만급총 알렌식 얘기죠. 돈이 많을 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는 3가지 할 겁니다. 이따 보기 신규 사업들, 기존 사업밖에, 기존 사업의 매년 증가분들. 그치? 내가 지금 학교 애들이 있다. 그럼 학교 교육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자꾸 학년이 올라가죠? 그럼 교육비 증가할 겁니다. 기존 사업의 증가분들, 여기다 신규 사업까지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 사업의 증가분, 신규 사업. 완화된 소송은 돈이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기존 사업의 증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주로 신규 사업의 개발에 초점 맞춰요. 미국이 부자일 때 60년대 중반까지 이때 PPBS가 만들어집니다. 충분한 자원이 있다. 기존 사업의 증가분, 신규 사업까지도 기존 사업의 증가분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신규 사업에 초점 맞춥니다. 계획이다, 단연도다, 신규 사업의 개발이다, PPBS 60년대 중반까지 65년. 그러다 1차 오일 쇼크가 73년에 터져요.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못해요. 돈은 충분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과 증가분할 수 있어도 신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개발이 아니라 절약은 필요 없어. 증가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관리 개선 쪽이에요.
쓸데없는 거 날려버리고 좋은 데 많이 배정할 겁니다. 그때 들어온 게 누구다? GBB가 들어옵니다. GBB가 73년도에 지방에 76년도에 중앙에 들어와요. 자, 신규 사업은 안 됩니다. 돈은 아직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아직 많은 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송지보다 절약보다는 주로 관리 계산 쪽으로. 자, 그러다가 2차가 79년도 터져요. 이거는 신규 사업 못 합니다. 기존 사업의 증가분도 안 돼요. 그냥 기존 사업밖에 못 합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뭘 해야 돼? 단기 시각이고 절약을 해야 돼요. 단기나 절약이나 임기응변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80년 중반간 미국 쌍둥이 적자야. 기존 사업도 못합니다. 아니 못하죠. 그러니까 가짜 기존 사업 못하는 게 예산 편성 못하는 게 맞지만은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요. 허위나 회피 또는 가짜들. 그다음에 돈이 있으면 예산 만들고 돈이 없으면 굶고 이게 반복이라고 그래요. 추경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있으니까 추경 편성하고 좀 없으니까 못하다가 또 돈 들어오면 또 추경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입니다. 다시 그래서 완만급총 외운 다음에 완화되는 건 다 할 수 있고 만성은 신규 사업 못하고 급성까지는 증가분도 안 되고 총체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그래서 그 완화된 수성은 PPBS 그 다음에 만성은 관리개선이나 GBB 급성이 절약이에요. 단기 그 다음에 임기응변 그다음에 가짜 나오는 건 누구다? 총체입니다. 회피나 허위 이런 것들 반복까지 해가지고 요게 알렌식 얘기고요. 밑에 있죠. 다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완화된 수성 아무것도 못하는 게 총지성까지 하나씩 잡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알렌식이 나중에 만듭니다. 아까 봤듯이 거시가 먼저 정해지 총량으로 상한선 정해지니까 더 이상 돈이 안 들겠죠. 재정 건전성이야. 총량 이걸 가지고 분야별로 배분해야 돼. 파레토 최적으로 배분율성 그 다음에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시키는 운용율성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가 제일 좋다는 건데 알렌식은 이걸 가지고 신성과주의가 제일 좋다고 평가를 해요. 신성과주의가 총량 제약했지 분야별로 배분하지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시키지 제일 낫다는 겁니다. 이게 알렌식이고요. 율다브스키는 애초에 합리 모형이 없어요. 점증 모형입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알렌식, 점증 모형 율다브스키인데 율다브스키는 돈이 많다, 예측이 된다가 점증. 돈은 많은데 예측이 안 될 때가 보충 또는 대체 점증주의라고 그래요. 대체 점증주의. 돈이 없는데 예측이 되더라. 들어온 만큼 해야 되겠죠? 이걸 세입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라고 그래? 그 양입 제출. 들어올 걸 계산하고 쓸 걸 하겠다는 겁니다. 양입 제출 또는 세입 예산. 돈도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예측도 안 된다. 반복입니다. 이게 후진국이죠. 그래서 점증 모형은 연방정부 미국의 그다음에 보충 예산은 미국의 세입 예산은 미국의 지방정부 두 가지 해가지고 후진국은 반복 예산 알렌식이나 윌리엄스키나 돈이 없을 때는 반복인 건 똑같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다? 예산 제도론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산 과정론입니다. 그래서 끊겠습니다, 한번.